이번 차시는 2021년 제1회 상권분석 기출문제 풀이를 하겠습니다. 자, 26번 문제 볼게요. 권리금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거. 마찬가지로 권리금 계속 매회 출제가 되는 문제가 됐습니다, 이제. 1번, 해당 상권의 강점 등이 반영된 영업권의 일종으로 점포의 소유자에게 임차인이 제공하는 추가적인 비용으로 보증금의 일부이다. 여러분, 점포의 소유자에게 임차인이, 이거 아니죠? 틀렸네요? 권리금 뭡니까, 여러분? 권리금은 상가 건물의 영업시설, 비품 또는 그러한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을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 대가죠. 아니, 점포의 소유자에게 임차인이 제공하는 게 아니에요. 보증금의 일부가 아닙니다. 보증금의 일부가 아니에요. 대가입니다. 바닥 권리금, 시설 권리금, 영업 권리금. 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상가의 위치, 영업상의 노하우, 시설 및 비품 등과 같은 다양한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양도 또는 이용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전이다. 권리금을 일정 기간에 회복할 수 있는 수익성이 확보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맞습니다. 신건축물에도 바닥 권리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주변 상권의 강점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주변 상권이 좋으면 그만큼 그 바닥 권리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권리금이 보증금보다 많은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 일반 그 이론 수업할 때 권리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했었고요. 27번 문제. 상권 분석에 필요한 소비자 데이터를 수집하는 조사기법 중에서 내점객 조사법과 조사 대상이 유사한 것으로 가장 옳은 거. 자, 이 문제의 키워드는 뭡니까? 내점. 점이 나왔네요? 여러분, 먼저 일단 지문 보세요. 점 두란 게 있어요, 점 두. 점포 점자의 머리두야. 뭡니까? 가게의 앞쪽이에요. 사전적 의미는 가게의 앞쪽. 그래서 점포에 오는 고객 또는 가게 안으로 들어온 손님을 내점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점객 조사법은 점두 조사법과 가장 유사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편의 추출 조사법은요, 우리가 확률과 비확률 있잖아요. 그 중에 비확률 추출 조사법이 있습니다. 비확률 표본 추출 방법. 그러니까 조사자의 편의대로 표본을 선정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신제품을 테스트해야 되는데 그럴 때 시제품 사용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지원자를 선정해가지고 그 지원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면 그건 편의추출 조사법이 되는 거예요. 다음, 지역할당조사법은요. 어떠한 기준을 선정하여 지역을 할당해서 조사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 연령별, 말 그대로 연령별로 비율에 의해서 할당해서 조사합니다. 특히 여기서는 대표성 확보가 중요하죠. 대표성 확보. 그래서 거주 지역, 성, 연령별, 자, 이런 것들로 또 할당 표본을 같이 하는 것이 좀 더 대표성 측면에서 높기 때문에,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연령과 지역과 성별을 할당해서 대부분 많이 하죠. 다음 5번, 목적 표본. 표본 추출할 때 연구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표본을 선정하여 조사할 방법. 예를 들면 소상공인 창업 성공에 대한 연구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목적 표본은 뭐예요? 소상공인이죠. 그래서 소상공인에 대한 기준, 분류, 이런 문헌을 통해서 정확한 개념을 추출한 다음에 거기에 따른 표본을 조사하기 위한 선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소상공인을 목적으로 한 표본을 추출하는 그런 조사법. 네. 다른 내용도 좀 살펴봤고요. 여기 정답은 2번이고요. 다음에 28번. 정보기술의 발전이 유통 및 상권에 미친 영향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먼저 볼까요? 1번. 정보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1번. 메이커에서 소매업으로서의 파워시프트 현상 강화. 자, 제조에서 리테일, 유통 소매업으로 파워가 옮겨졌다는 얘기죠. 힘이 이전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간 유통 단계의 증가 및 배송 거점의 분산화? 여러분, 정보기술 발전을 위해서 중간 유통 단계가 축소되었죠. 특히 PC, 컴퓨터 보급으로 시작된 정보기술 혁명이 인터넷, 모바일을 거쳐 최근에는 이런 4차 산업혁명 기술까지 왔죠. 4차 산업. 그래서 중간에 유통, 거래 참여하는 거래 단계가 줄어들고 있어요. 네, 2번이 틀렸네요. 네, 다음 지문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메이커의 영업 거점인 지점, 영업소의 기능의 축소. 맞습니다. 직거래가 많이 늘어났죠. 직거래 증가. 아까 앞에 했던 것도 비슷한 얘기죠. 중간 유통 단계가 축소. 네, 수직적 협업 체계 강화 및 아웃소싱의 진정. 그 다음에 편의품 소비재 메이커의 상권 강력화. 편의품을 취급하는 그러한 제조업체들의 상권 강력화. 예를 들면 편의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제조업체들이 자기네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편의점부터 슈퍼마켓, 대형 할인점 또는 온라인 쇼핑몰까지 상권을 광역화시키는 겁니다. 다음 29번 문제 볼게요. 상권 분석 및 입지 선정에 활용하는 지리정보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네, 지리정보 시스템이 시험에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뭐냐 하면 GIS. 인간 생활에 필요한 그러한 지리 정보를 컴퓨터 데이터로 변환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보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죠. 먼저 1번, 개별 상점이나 상점가의 위치 정보를 점 데이터로, 토지 이용 등의 정보는 면 데이터로 지도에 수록한다. 그래서 점, 선, 그 다음에 플라곤이라고 하는 선이 지금 빠졌죠. 라인, 점, 선, 면, 데이터 지도를 수록해가지고 그 위상을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 지하철 노선이나 도로 등은 선 데이터로 지도에 수록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그렇죠? 우리가 노드가 있고요. 결절점이라고 하는 노드가 점이에요. 점 이제. 그다음에 여기 라인이죠. 선. 여기 면. 네. 상점 또는 상점가를 방문한 고객을 대상으로 인터뷰 조사를 하거나 설문조사를 하여 지도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활용한다. 맞죠? (4번) 라일리 또는 레일리, 컨버스 등이 제안한 소매 인력 모델을 적용한 경우에도 정확한 위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지정보 시스템의 지원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5번, 백화점, 대형마트 등의 대규모 점포의 입지 선정 등에 활용될 수 있으나
편의점 등 소규모 연세점의 입지 선정이나 잠재 고객 추정 등에는 활용 가능성이 높지 않다. 틀렸죠. 가능하죠. 편의점 등. 여러분, 편의점 등 소규모 연세점에 왜 활용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높죠. 특히 GIS를 관련해서 나오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혹시 기억할지 모르지만 GIS 관련 용어 버퍼, 레이어, 또 뭐가 있을까요? 중첩, 중첩. 뭐 주제도 작성. 자, 이런 것들. 특히 GIS 관련해서 이런 용어들도 여러분들이 확실히 용어에 대한 그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GIS에 대한 문제를 살펴봤고요. 다음은 30번 문제. 자, 상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먼저 1번 지문. 재화에 이동해서 사람을 매개로 하는 소멸상권은 재화의 종류에 따라 그 사람의 비용이나 시간 사용이 달라지므로 상권의 크기가 달라진다. 맞습니까? 맞죠? 재화의 종류. 뭐 어떤, 예를 들면, 편의품인지, 선매품인지, 전문품인지에 따라서 상권의 범위가 달라지죠. 그런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 하는 얘기가. 자, 편의품은 상권의 범위가 좁죠. 작죠. 전문품의 상권 범위는 넓죠. 크죠. 그래서 크기가 달라진다. 맞는 문제고요. 맞는 질문이고요. 고가품, 고급품일수록 소비자들은 구매 활동에 보다 많은 시간과 비용을 부담하려 하므로 상권 범위가 확대된다. 그렇죠. 관여도가 높아요. 관심도 많고요. 전문품이죠. 그러니까 범위가 확대된다. 그리고 3번. 도매상권은 사람을 매개로 하지 않기에 시간 인자의 제약이 커져서 상권의 범위가 제한된다. 약간 이분 말이 안 되죠? 소매상권보다 도매상권이 상권 범위가 훨씬 넓죠? 네, 훨씬 큽니다. 자, 3번 틀렸고요. 그러니까 일단 상권 범위가 제한된다라고 했어요. 제한되는 게 아니라 소매상권보다 넓어져요. (4번) 지문. 보존성이 강한 제품은 그렇지 않은 제품에 비해 상권이 넓어진다. 당연히 부패되거나 보존 기간이 짧은 것들은 어떻습니까? 빨리 이걸 소비하기 때문에 상권의 범위가 작아지고, 보존성이 강한 제품은 상권이 넓어지는 게 기본적인 원리겠죠. 그리고 상권 범위를 결정하는 비용 인자에는 생산비, 운송비, 판매 비용 등이 포함되며 그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할수록 상권은 확대된다. 그 비용이 높을수록 상권은 좁아집니다. 다음에 31번 문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초, 중, 고등학교의 교육환경 절대보호구역에서 영업할 수 있는 업종으로 가장 옳은 거. 이 문제가 사실 좀 쉬운 문제인 것 같은데, 그죠? 조금 물어보니까 많이 틀리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두 가지가 있어요. 교육환경 관련해서 보호구역은 절대와 상대가 있죠. 절대보호구역,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까지 50m까지인 지역. 그래서 절대보호구역을 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절대보호구역에서 영업할 수 있는 업종.
그럼 상대 보호구역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상대 보호구역은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에서 교육감이나 또는 교육감이 이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그 심의를 거쳐서요. 학습과 교육 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그래서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 소매인, 즉 담배 가게가 되겠죠. 그래서 특히 절대구역과 상대구역에 대한 거리하고 개념, 특히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 소매인은 제외한다. 이 문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법 관련해서는요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어떤 문제라도 그러니까 법 관련 문제는 여러분이 좀 상식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마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2번) 소매점의 상권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모두 나열한 것으로 가장 옳은 것. 상권 크기에 영향을 미친대요. 먼저 소매점 이미지. 끝입니까? 그죠? 이미지가 좋으면 멀리에서도 점포를 찾을 수가 있어요. 이미지가 좋으면 범위가 커지겠죠. 그러니까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두 번째, 기생점포의 입지. 여러분 일단 우리가 기생점포란 입지, 기생점포의 의미를 아셔야 되겠죠. 기생점포와 목적점포가 있죠. 그 중에서 기생점포는 뭐냐 하면 이게 반대되는 개념이니까 이거고 점포 자체가 소비자를 직접적으로 유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개별 점포로는 상권을 형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번은 아닙니다. 니은번은 아니에요. 그래서 기생점포는 목적 점포와 연접해서 서로 시너지 효과나 보완적 관계에 있는 그러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쇼핑몰 또는 쇼핑센터에 있는 편의점 기생점포입니다. 니은번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소매점의 규모 크기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상권의 범위가 달라져요. 상권 점포의 규모에 따라서 상권의 범위가 달라지죠. 접근성 여러분 접근하기 좋으면 상권 크기가 달라져요. 여러분 교통 KTX 비행기 이런 게 너무 잘 돼가지고 막 서울에 부산이나 제주도에서 엄청 많이 옵니다.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접근성 당연히 상권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겠죠. 경쟁 점포의 입지. 경쟁 점포와 내가 어떻게 그 공간에 어떻게 이렇게 공존하는지, 어떻게 입지가 되어 있는지 그런 입지적 경쟁에 의해서도 상권 크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럼 니은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그러면 정답을 찾으면 정답 5번이 되겠네요. 네. 또 이거 말고도 뭐 점포의 광고, 판촉 활동에 따라서도 상권의 크기가 달라져요. 그리고 점포의 설비, 디자인, 고객 서비스 등에 의해서도 상권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네, 참고로 같이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33번 문제.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로는 판매자와 소비자를 경제인으로 가정한다. 그 의미로서 가장 옳은 것. 여러분 일단 크리스탈러가 나왔기 때문에 자 우리가 그 기본적인 개념 기억 좀 하시면
기본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중심지가 있죠. 최소 수요 충족거리가 있죠. 그 다음에 저하의 최대 도달 범위, 최대. 그래서 최소 수요 충족 거리보다 저하의 최대 도달 거리가 더 넓어야 중심지 기능이 성립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희 기본적인 세 가지의 개념 기억나시죠? 자,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 유통관리사 관련해서 그 가정 문제, 그러니까 전제 조건, 전제 문제 해가지고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상권분석의 크리스탈의 중심지 이론, 그 다음에 단타 과목의 경제적 주문량 모형, 그 두 개가 대부분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론 공부할 때. 여기서는 이제 경제인으로 가정한다. 그러면 가져오는 거. 먼저 1번 정답이 되겠죠.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 비용 대비 이익의 최대화를 추구한다. 그러니까 경제인이란 경제적 합리성에 기초를 두어 개인주의적으로 행동하는 인간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 비용 대비 이익의 최대화를 추구한다는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크리스탈러. 네, 나머지는 다 틀려요. 혹시 옳은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문제는 사실 볼 게 없고요. 그래서 가정 전제 조건, 네. 가정 사항들이 좀 있죠, 여러분. 간단히 뭐 지표 공간은 균질적으로 되어 있다. 또는 한 지역 내의 교통수단은 오직 하나이다. 운송비는 거리에 비례한다. 그리고 인구는 공간상에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다. 또 주민의 구매력과 소비 행태는 동일하다라고 하는 그런 가정사항들이 있습니다. 꼭 이거 숙지하셔야 돼요. 가정 또는 전제조건 해가지고 나올 수 있는 몇 개 안 되는 문제예요. 다음 34번 문제. 상권 측정을 위한 상권 실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항상 1번 항상 지도를 휴대하여 고객이 유입되는 지역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맞나요? 맞죠? 요일별 시간대별로 내정 고객의 숫자나 특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상권 실사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 맞죠? 내점하는 고객의 범위를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상권 범위가 인접도시의 경계보다 넓은 대형교회 점포에서는 도보 고객을 조사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다. 그죠? 대형 교회 점포에서는 왜? 이때는 자동차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도보 조사가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주로 자동차를 이용하는 고객이 증가하고 있는 바 도보보다는 자동차 주행을 하면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아니죠. 여러분, 아직도 자동차 주행보다는 도보를 이용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그 상권을 조사하는 그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좀 몇 가지만 정리하면, 자, 여기다 제가 적을게요. 첫 번째, 현장 실사. 두 번째, 수치와 원칙. 세 번째, 비교의 원칙. 네 번째, 가설 검증.
특히 상권 조사할 때 이런 부분들 꼭 명심하셔가지고요. 조사하도록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35문제 넘어가겠습니다. 허프의 수정 모델을 적용해서 추정할 때 아래 글상자 속에 소비자 K가 A지역에 쇼핑을 하러 갈 확률로서 가장 옳은 것. A지역의 매장 면적은 100평. 소비자 K로부터 A지역까지의 거리는 10분 거리. B지역의 매장 면적은 400평. 소비자 K로부터 거리는 20분 거리. 자, 이거 기본적인 공식 있죠? A의 매장 면적 A까지 거리의 제곱 플러스 B의 면적 거리의 제곱. 그래서 A 되니까 이게 그대로 오야겠죠? A에 대한 거.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그랬을 때 우리 계산해보면 아까 했던 거 그대로 해봅시다. A에 10의 제곱분의 면적이 얼마입니까? 10 플러스 B 20제곱에 40 이거에 대한 10의 제곱에 10 10의 제곱 100분의 10 400분의 40 똑같네요. 그죠? 똑같죠? 2분의 1, 2분의 1 우리 2분의 1이니까 0.5네. 0.5 3번이죠? 네. 아니 2분의 1이 아니라 100분의 10이고 400분의 40이니까요. 그죠? 100분의 10, 400분의 40 똑같죠? 자, 그래서 어프 모형 계산 문제 0.5 그러니까 소비자 거주지에서 A 매장과 B 매장으로 간다 하면 매장 면적과 거리가 주어지잖아요. 그랬을 때 확률을 계산하는 문제. 아주 단골적 문제죠. 많이 나오는 문제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러면 35번 문제까지 하고요. 네, 이번 차시는 마무리하겠습니다.